안녕하세요. 자동차 참견 시점의 카피디입니다. 오늘은 카니발 옵션 추천 영상입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로 핫한 카니발. 아빠들의 차로 불리는 이 카니발이 페이스리프트로 정말 세련되게 나왔는데요. 카피디가 현직 카마스터 5분에게 인터뷰를 요청해 카니발의 이번 옵션들에 대해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카니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카니발 자체에 대해서 들어보았는데요. 대체 불가하다, 용도가 다양하다, 승차감이 좋다 등등 장점들이 많았고, 단점은 차체가 너무 커서 운전이 힘들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경쟁할 만한 차량이 도요타의 시에나가 있는데, 시에나의 경우 너무 올드한 인테리어로 매니아들에게만 사랑받는 차량이라 국내에서 카니발과 대중적으로 경쟁할 만한 차량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옵션을 추천받아 보겠습니다. 선택 품목에 있는 옵션들에 대해 살펴보면서 추천받아 보겠습니다. 컨비니언스의 경우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는 옵션으로 프레스티지 트림에만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프레스티지 트림을 선택하신 분들은 구매를 해야 하는 옵션인데 가격은 110만원입니다. 모든 카마스터 분들이 이 옵션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 때문인데요. 이 기능이 없으면 수동으로 문을 여닫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꼭 들어가야 하는 옵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스타일 옵션인데요. 스타일은 7인승의 경우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LED 포그램프, LED 턴 시그널 램프,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로 구성되어 있고, 9인승 프레스티지에는 여기에 19인치 타이어 휠,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가 더 들어가고, 노블레스, 시그니처에는 19인치 타이어 휠만 더 들어갑니다. 금액은 그래비티는 기본으로 들어가서 추가 금액이 없고, 프레스티지는 140만원, 노블레스 9인승은 100만원, 7인승은 79만원, 시그니처 9인승은 100만원, 7인승은 79만원 추가 금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스타일 옵션도 모두 꼭 추가해야 되는 옵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이 옵션이 없으면 트렁크를 수동으로 여닫아야 하고, 램프들이 LED 램프로 해야 요즘 차 같고, 턴 시그널은 큰 차인 카니발의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컴포트 옵션을 살펴보면 7인승의 경우 2열 다이내믹 바디 케어 시트, UVC 살균 암레스트 수납함, 에어컨 광촉매 살균 시스템, 향균 처리 고성능 콤비 필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인승 노블레스에는 2열 통풍 시트, 2열 파워 리클라이닝 시트, 확장형 센터 콘솔, 3열 C타입 USB 단자, UVC 살균 암레스트 수납함, 에어컨 광촉매 살균 시스템, 향균 처리 고성능 콤비 필터, 가죽 시트로 구성되었으며, 시그니처, 그래비티의 경우 여기에 가죽 시트 대신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갑니다. 금액은 9인승은 140만원, 7인승은 119만원의 추가 금액이 들어가고, 9인승 프레스티지 트림은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옵션도 카마스터 분들이 꼭 넣어야 한다고 한 옵션인데요. 이유는 뒷좌석의 쾌적한 환경과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보통 카니발의 경우 가족용이나 의전용으로 많이 뽑기 때문에 뒷좌석의 편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넣어야 한다고 한 거고, 만약 작업용으로 사용해서 뒷좌석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옵션은 넣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커넥트 옵션인데요. 기아 디지털 키2,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지문 인증 시스템, 디지털 센터 미러가 들어갑니다. 금액은 9인승의 경우 프레스티지는 선택할 수 없고, 나머지 트림은 105만원의 추가 금액이 있습니다. 7인승의 경우 111만원의 추가 금액이 있습니다. 이 옵션에 대해서는 반반 갈렸는데요. 해야 한다 하신 분들은 디지털 키2 등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안 해도 된다 하신 분들은 굳이 이런 기능들까지 넣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12.3인치 클러스터 옵션인데요. 슈퍼비전 클러스터,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옵션입니다. 금액은 프레스티지 9인승만 60만원이고 나머지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프레스티지 9인승을 구매하시는 분들만 구매해야 하는 옵션인데 꼭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넣지 않으면 계기판이 안 좋아지고 드라이브 와이즈와 모니터링 팩 옵션도 넣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에 대해 살펴보면 노블레스 시그니처 그래비티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후석 승객 알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에는 여기에 더해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가 들어갑니다. 금액은 프레스티지 9인승은 120만원, 나머지 9인승은 75만원, 7인승은 79만원 추가됩니다. 카니발이 커서 운전을 할 때 사고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이 옵션은 필수라고 합니다. 사고 한 번만 막아줘도 추가 금액만큼 이득을 보기 때문에 꼭 넣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한 카마스터분은 4번이나 이 옵션을 통해 사고를 막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모니터링 팩은 프레스티지에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리모트 360도 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측방 주차거리 경고가 들어가고, 노블레스 시그니처 그래비티에는 거기에 더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들어갑니다. 금액은 프레스티지 9인승만 90만원 추가되고, 나머지 9인승은 120만원, 7인승은 127만원 추가됩니다. 역시나 카니발이 커서 주차도 힘들기 때문에 이 옵션도 다들 추천했습니다. 다음으로 HUD 플러스 빌트인 캠2 옵션인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빌트인 캠2,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들어갑니다. 금액은 프레스티지 9인승은 못하고 나머지 9인승은 120만원, 7인승은 127만원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도 꼭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중고로 팔 때 감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빌트인 캠2의 경우 블랙박스를 대체할 수 있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의 경우 사실적으로 내비게이션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회전시 두 개의 길이 연달아 있을 때 헷갈리지 않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좋은 기능들이라 꼭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말 그대로 스피커를 프리미엄 사운드로 업그레이드하는 옵션인데요. 이건 시그니처와 그래비티에만 추가할 수 있는데 9인승은 60만원, 7인승은 63만원이 추가됩니다. 사운드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추천해드린다고 합니다. 충분히 60만원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매장 가서 바꾸려고 하면 몇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운드에 민감하지 않으시다면 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사운드에 민감하신 분들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듀얼 선루프가 있는데 이건 기호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 그 대신 천장에 특장 설치 계획이 있으시면 빼셔야 합니다. 금액은 프레스티지는 못하고 9인승은 80만원, 7인승은 84만원입니다. 그럼 이제 트림들을 살펴볼 건데요. 우선 파워트레인부터 보면 3.5 가솔린, 2.2 디젤, 터보 하이브리드 이렇게 3개로 나뉘는데, 여기서 또 9인승과 7인승으로 나누어집니다. 3.5 가솔린은 기본으로 추가금이 없고, 2.2 디젤은 9인승이 195만원, 7인승이 193만원 추가금이 들어갑니다. 터보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9인승이 455만원, 7인승이 450만원 추가금이 들어갑니다. 우선 이 세 가지 선택에서도 많이들 선택이 갈리셨는데요. 가솔린이 최고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디젤이 최고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역시 대세는 하이브리드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가솔린이 최고라고 하신 분들은 가솔린이 안정적이고 속도를 올리기에 좋아서라고 했고, 디젤은 속도를 80 이상 내기 힘들고 앞에서 끌고 가는 느낌이라 뒷좌석 승차감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반면 디젤이 최고라고 하신 분들은 힘이 좋고 연비 부분에서 3.5 가솔린보다 좋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현재 인기가 제일 많고 연비가 제일 좋아서라고 했는데, 카니발의 경우 다른 차량에 비해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다른 파워트레인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카니발 옵션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카마스터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외장과 내장 색상 선택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외장의 경우 신상 색상인 아이보리 실버를 2명이, 블랙 2명, 스노우 화이트 펄 1명 이렇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내장의 경우 네이비 그레이가 압도적으로 4명, 코튼 베이지 1명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취향이 반영되는 부분이다 보니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마스터 분들은 옵션을 거의 다 넣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이 많았네요. 아무래도 옵션을 넣을수록 좋아지고 안전해지고 편해지기 때문이겠죠. 물론 자금에 여유가 돼서 다 넣으면 제일 좋겠지만 각자 자금 사정에 맞춰서 옵션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에 대한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원하시는 자동차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변해드리고 영상에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는 자참시. 지금까지 카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